밀양에서 지역 예술인들의 공간으로 지난해 만들어진 한 복합예술공간이 1년째 방치돼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전국에서는 크고 작은 산불이 34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산불의 대부분은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데요.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큽니다. 창녕군수와 창녕지역 도의원을 뽑는 4.5 보궐선거가 오는 5일 열립니다. 이번 보궐선거를 치르는 곳 중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지역은 전국에서 창녕군이 유일합니다. 오는 6월 9일 개막하는 경남도민체전이 70여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통영시도 22년 만에 개최하는 체전인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남뉴스입니다. 밀양 동가리 의열거리에는 지난해 동가리 복합예술공간이 지어졌습니다. 침체된 골목을 활성화하고자 빈 점포를 리모델링해 지역 예술인들의 공간과 마을 공동체 사업을 진행하는 곳을 목적으로 했는데요.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언제 사용했는지 모르는 청소기와 한쪽 구석에 쌓여있는 작품까지. 심지어 전시 공간으로 마련된 곳은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고 작업 기계와 장비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2022년 완공된 동가리 복합예술공간입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와 보면 지어진 지 1년이 지났지만 그대로 방치되면서 일부 작가들의 창고로만 이용되고 있습니다. 밀양시가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 의열을 테마로 한 거리를 조성하면서 지난해 지역 예술인들의 작업 공간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공간을 이용하는 작가는 단 2명. 이 역시도 작업 공간이 아닌 창고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며칠 전에 내가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거기도 지금 그 시설 보면은 문화 쪽으로 해서 활용하기 아주 좋도록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그게 지금 사용을 안 하는 입장이어서 문화 쪽으로 그걸 활성화시켜서 동가리 복합예술공간에 투입된 예산만 1억 8천만 원. 밀양시 의회에서는 활용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걸 그냥 방치되고 있다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지역의 예술인들이 이 공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분들이 문화예술을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진 문화예술이 이 골목을 동가리 골목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1년이 지난 이제서야 활용 방안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답한 밀양시. 의열거리를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인들을 위해 시작된 이 사업이 언제쯤 빛을 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헬로TV 뉴스 전주현입니다. 유난히 포근했던 지난 주말 서울 인왕산이 불탔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축구장 20개 면적이 탔습니다. 충남 홍성에서도 산불이 발생하면서 불길이 민가와 축사까지 덮쳤는데요. 지난 주말 전국에서는 이런 크고 작은 산불이 34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화재 당시 서울과 대전, 충남 등 일부 지역에는 건조경보가, 나머지 전국 대부분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오랜 가뭄과 거센 바람, 그리고 건조한 날씨가 산불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유엔 환경계획은 이상기후 때문에 오는 2100년까지 전 세계 산불이 지금보다 50% 증가할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최근 20년 사이 가장 많은 740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올해도 이미 석 달 사이에 300건에 가까운 산불이 발생해 주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는 다행히 4일 밤부터 비 소식이 예보되면서 점차 누그러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산불의 95%는 등산객의 담뱃불이나 불법 쓰레기 소각처럼 사람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하다 지난해 재개된 경남 도민체전이 올해 6월 그 성대한 막을 올립니다. 그런데 올해 대회는 그 의미가 특별하다고 하는데요. 바로 22년 만에 통영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도민체전은 규모와 비용이 많이 들어가 보통 인구 20만 이상인 도시에서 돌아가며 열리는데요. 인구 12만 도시인 통영시가 연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이겠죠. 준비가 한창인 현장 다녀왔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경남 도민체전 메인 경기장인 통영 공설운동장입니다. 선수들의 기록을 높일 트랙부터 본부석과 관람석, 화장실과 도색 작업 등 시설 공사가 한창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70% 정도, 보이시는 여기 공설운동장은 약 80%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5월 중순에 준비가 완료될 예정이고 도민체전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남 체육인들의 축제 제62회 경남 도민체전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통영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은 31개 종목에 모두 2만여 명. 2001년 거제 고성과 함께 공동 개최한 뒤 22년 만에 단독으로 도민체전을 개최하는 통영은 성공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미 경기장 조성은 물론 대회 상징물도 선정했고 시내에는 대회를 염원한 카운트다운 표시기도 가동됐습니다. 앞으로 시민 발대식과 홍보가 더해져 대회 붐을 조성하게 됩니다. 여기에 500명의 자원봉사자와 600명의 직원이 나서 통영을 찾은 선수와 관광객을 맞이하고 안전에 집중합니다. 통영시는 이번 대회가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 경제와 관광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선보이지 못했던 관광 자원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되면 뭐 엄청난 효과가 알파가 되겠죠. 340만 도민들이 통영에 오셔서 아주 즐겁고 쾌적하게 지내고 가실 수 있도록 하여튼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남 도민체육대회는 오는 6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통영시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을 보유한 도시인 전남 순천에서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개막했습니다. 정원의 삽미다를 주제로 7개월 동안 순천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10년 만에 다시 열리는 국제행사인 만큼 더 커지고 더 많은 것을 담아냈다는 2023 박람회를 기자가 간다에서 다녀와 봤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축구장 20개 면적의 광활한 잔디광장, 오천 그린광장입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비가 많이 올 때 빗물을 가두는 저류지였던 곳인데요. 박람회장과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도심 속 저류지가 이렇게 사람들을 위한 자연 속 광장으로 탈바꿈됐습니다. 넓은 광장 주변으로는 공동주택과 상가가 빼곡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순천 도심 한가운데 공해를 흡수하는 허파가 생긴 겁니다. 오천 그린광장 옆으로는 그린 아일랜드가 펼쳐졌습니다. 이곳은 불과 8개월 전까지만 해도 차가 다니던 아스콘 도로였습니다. 시민들에게 동의를 구해서 도로를 막고 장장 1km 구간에 잔디를 심어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정원이 조성됐습니다. 광장과 그린 아일랜드 사이로 생태하천인 동천이 흐르고 그 위를 작은 배 하나가 지납니다. 이번 박람회의 핵심 콘텐츠 정원 드리모입니다. 친환경 전기배에 탑승하면 도심 속 정원을 조망하면서 국가정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원 드리모에 탑승하면 2.5km 길이의 물길을 배 위에서 즐길 수 있는데요. 시시각각 변하는 도심 정원의 경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박람회 핵심 콘텐츠로 꼽히는 체험입니다. 정원 드리모의 종착지 국가정원에 도착하면 대자연의 축소판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정면에 보이는 유리돔 형태의 건물은 국가정원 식물원. 식물의 탄생과 진화 과정을 담은 정원의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원시정원과 열대과수원은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웅장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식물원과 연결된 다리 하나를 지나면 미래기술의 집약체 시크릿 가든이 펼쳐집니다. 기후위기로 지구에 다시 빙하기가 닥친다는 가정하에 조성된 정원인데 햇빛 한 줄기 없는 지하 공간에서 태양 채광 기술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미래 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시크릿 가든에서 나와 국가정원 남쪽으로 걸어 올라가면 또 다른 풍광이 펼쳐집니다. 너른 잔디밭 위에 줄지어 자리한 캐빈하우스, 전 세계 최초의 1박 2일 머무는 정원 속 가든스테이입니다. 이곳에서 숙박을 결정하면 국가정원을 내 집 앞마당처럼 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가든스테이 숙박객들은 국가정원이 문을 닫은 이후에도 박람회장 곳곳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정원의 해질녘과 밤, 동트는 새벽을 누구의 방해도 없이 오롯이 만끽할 수 있습니다. 동천 밑으로 지는 노을을 감상하면서 대자연 속에 스며드는 듯한 색다른 감상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국가정원의 밤은 낮보다 더 환하게 빛납니다. 193헥타르 면적의 국가정원과 도심정원이 화려한 조명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정원을 따라 오천 그린광장과 그린 아일랜드를 넘어 동천까지 형형색색의 불빛이 또 다른 매력의 밤의 정원으로 안내합니다. 오늘 순천 도심과 국가정원 곳곳을 둘러보면서 순천 사람들은 진짜 정원 속에 살고 있음을 체감했습니다. 오는 4월 1일부터 7개월 동안 펼쳐지는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대자연의 축소판을 순천에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창녕군수와 창녕도의원을 뽑는 4.5 보궐선거가 오는 5일 열립니다. 이번 선거는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창녕군 20개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또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는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투표하면 됩니다. 이번 보궐선거를 치르는 곳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지역은 전국에서 창녕군이 유일합니다. 창녕의 인구는 5만 8천여 명이며 이 가운데 유권자는 5만 2천 명입니다. 한편 앞서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열렸습니다. 창녕군수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24.87%, 창녕 경남도의원 사전투표율은 26.24%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창원시가 3일 마산 하포구 진북면 8.24 창의탑 일원에서 4.3 독립만세운동 3진연합 대의거 재연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에는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을 비롯해 최영두 국회의원과 김종술 경남 동부보훈지청장, 삼진중학교 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마을 입구에 있는 고현교를 시작으로 8.24 창의탑까지 만세삼창을 외치며 행진했습니다. 이어서 헌화와 묵념,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4.3 독립만세운동 삼진연합 대의거는 지난 1919년 창원시 진전면과 진북면, 진동면 삼진 지역에서 일어난 대규모 만세 시위입니다. 당시 수원 제암리와 평안도 선천읍, 황해도 수안의거와 함께 전국 4대 의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이 이달 30일까지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갖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등의 불법 무기류입니다. 기간 내에 신고하면 형사 책임과 행정 책임을 원칙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결격 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소지와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은 가까운 경찰서나 신고소가 있는 군부대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22회 합천 벚꽃 마라톤 대회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지난 2일 합천 벚꽃 마라톤 코스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백리 벚꽃길을 따라 풀코스, 하프코스, 10km, 5km 4종목을 달리는 이번 대회에는 12,000여 명이 넘는 역대 최다 인원이 참가했습니다. 이날 마라톤 대회에는 식전 행사는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